변태정신과 의사 후박사의 7년 역작,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 추천도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박사의 신간,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이라는 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일상이 바로 스트레스죠. 건강하게 지내려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정신 건강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부터 지난 30년간 마음을 치유해온 후박사가 전하는 이론이 아닌 생생한 경험 속 살아있는 정신 건강에 대해 한번 들어볼까요? 독특하게도 후박사는 책의 내용을 알려주기보다 독자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네요. 시작부터 흥미롭습니다. 후박사가 알려주는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처음부터 읽지 않기. 둘째, 조금씩 읽기. 셋째, 아무 생각 없이 읽기입니다. 그럼 후박사는 이 책을 왜 처음부터 읽지 말라고 했을까요?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님이 써주신 추천사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시영 박사님께서는 이 책에 포함된 133개 사례는 폭넓은 시대의 아픔을 구석구석 대변해낼 수 있게 배려한 것이고 동서고금의 깊고 넓은 해학적, 역사적 발자취 위에 환자의 문제를 투영하고 해석해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을 투영한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을 첫 장부터 펴서 하나하나 정독하는 사람은 드물죠. 아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궁금한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백과사전이니까요. 우선 목차를 보며 찬찬히 자신에게 맞는 혹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르고 앞부분의 사례와 끝부분의 처방, 그리고 중간에 이론적인 설명을 읽다 보면 후박사가 제시한 해결책이 도움이 되는 순간을 분명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후박사는 왜 책을 한 번에 읽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신학대학 총장이신 이후정 박사님의 추천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는 성경을 찾을 때처럼 책상 한켠에 이 책을 두고 정독하라고 하시며 조금씩 읽기를 권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책에 있는 비슷한 사례를 보며 맞네, 그렇지, 그랬구나를 되뇌며 읽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후박사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사 연예인으로 유명한 개그맨 이윤석님은 추천사에서 감히 책 치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책은 치료가 일어나도록 하는 명상록입니다. 명상록을 공부하듯 읽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주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 속에서 평화를 느끼며 실천을 통한 삶의 기쁨이 솟아날 것을 저자는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후박사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특별한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후박사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정신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고 해요. 목사의 아들이란 점도 영향이 있었겠죠? 자그마치 10명이 넘는 가족과 함께 단칸방에서 생활했던 청년 시절, 그리고 친누나의 조울병은 정신병리에 더욱 익숙하게 만들었고요. 후박사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전공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공부벌레인데다가 당시 여건도 좋아 교수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개업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의사는
공부보다는 개업이 답이었기 때문이죠. 후박사는 또한 특이한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의학 10년, 정신분석 10년, 경영학 10년. 공부에만 매진한 기간이 꼬박 30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면서 CEO인 특이한 경력도 갖고 있죠. 이른바 복수 전문가입니다. 30년을 총 정리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증상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평가한 후 그에 적절한 약물치료, 상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여러 권 출간했는데요. 988페이지에 걸친 집단 정신치료 논문집을 비롯해 435페이지에 달하는 교과서, 임상 집단 정신치료를 저술했습니다. 이처럼 정신의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그이지만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MBA를 거치고 경영학을 공부하며 사업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거죠. 그 과정에서 CEO라면 한 번쯤은 꿈꿔볼 자기계발서의 도전장을 냈고 1700페이지에 이르는 자기계발서,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 5권을 완성해냅니다. 5권 책 제목들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YMI, 힐링 스트레스, 변화의 신, 관계 방정식, 선택의 함정 등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후 CEO 경험과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결합해 스트레스에서 힐링으로 가기 위한 이 책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는 책 제목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후박사는 대담하게도 책 제목에 한국인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사실 한국인보다는 현대인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한 용어인데도 말이죠.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심리학을 넘어 사회, 역사, 문화를 모두 포괄하죠. 따라서 방대한 영역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이 한국인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후박사는 사회학자인가요? 역사학자인가요? 후박사는 전공의 시절 생물정신의학이 아닌 사회정신의학을 선택했습니다. 전문 분야는 집단정신치료이고요. 개인심리학은 집단심리학에 기초합니다. 사회심리학 역시 집단심리학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후박사는 사회학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중앙 이코노미스트에서 고정 칼럼니스트로서 7년간 한국인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글을 썼으니 역사학자로서의 역량도 넘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이라는 단어를 대담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시중의 많은 정신건강 서적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머릿말에 수록된 논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안회가 공자에게 물었다. 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했다. 극기복례, 자기를 극복하여 예에 이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요. 우리는 매일 증상, 문제, 갈등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증상, 문제, 갈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죠. 공자가 극복을 강조한 것처럼 후박사 역시 증상, 문제, 갈등의 극복을 설명합니다. 총 3단계 극복 방법을 알려주면서요. 첫 단계로 왜 나한테 이런 증상이?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는데 증상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체에 접근하는 단서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늘 그렇듯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갈등이?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교훈이 있고
갈등은 고통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배움도 준다고 설명합니다. 후 박사는 이 극기복례를 위해 가장 흔한 이야기, 아주 뻔한 해석, 너무나도 쉬운 처방을 제시합니다. 가장 흔한 우리의 모습을 담아 이미 알고 있음직한 해석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해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하진 않지만 묘약과도 같은 처방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라고 힘주어 말하면서요.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국민의사 이시형 박사님이 주신 글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이 책은 그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속해 있는 사회의 갈등을 투영한다. 참으로 탁월한 통찰 아니겠는가. 생로병사, 인생사고에서 산다는 것 역시 고의 행진이다. 이처럼 쓴맛을 느낄 때 서슴없이 이 책을 펼쳐보길 권한다 라는 내용이요. 이 박사님은 올해 88이시지만 아직도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십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간단하고 여유롭게 살자. 자연체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인생 철학을 갖고 계시는데 이 박사님의 이런 인생 철학처럼 후 박사에게도 소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Love, Peace, Joy, Freedom을 실현한다는 것이죠.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 후 박사는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을 고민했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 이 책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은 7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앓는 폭넓은 자기성찰을 가졌다라고 후 박사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아낌없이 칭찬하셨던 거죠. 오늘은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이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신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찾으셨나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얻으셨나요? 정신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고 스트레스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틈틈이 생각 없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실체가 무엇인지 보일 것입니다. 그 어떤 확신과 지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매력을 느낄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건강한 한국인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